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했을까? 자신의 작품을. 재밌겠죠, 그죠?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뭐고 시간이 뭘까? 왜 떼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존재라는 개념과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왜 이 책을 잡았을 때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과 같이 곧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작품이죠. 그죠? 그 이유는 당연히 하이데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책을 사고 나의 삶의 존재 의미를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 서구 철학에 대해서는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는 나의 전이해의 문제겠죠. 그죠? 그걸 번역의 문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도의 노동에 대한 대가겠죠. 그죠? 존재와 시간.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이데거는 1920년, 21년 겨울 학기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종교 현상학 입문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해석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올 때는 도적과 같이 온다. 여기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질적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양적 시간이 함께 중첩되어 있죠. 그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깨고 들어오는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시간. 존재와 시간이 들어와 있죠, 이게. 그죠? 나를 존재와 무의 갈림길에서 결단 앞에 세우는 삶의 시간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사유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영혼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라고 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은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뭔지를 물을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알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게 시간이. 칸트는 인간 안에서 시간을 보죠. 그죠? 인간과 더불어서 시간이 열린다고 하는 거. 그렇다면 왜 존재의 의미는 시간을 통하여 열어 밝혀질까? 왜 존재의 의미가 시간성일까? 서구 형이상학에서 존재 질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존재라고 하는 게 뭔가? 존재한다고 하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긴 던졌어. 그런데 올바른 관점에서 던져진 게 아니에요. 특히 하이데거는 초기 존재와 시간이 나오기 이전에 마북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23년에서 28년이죠. 그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소피스트들에서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대화편을 보면서 하이데거는 거인들이 싸우는, 존재를 둘러싸고 싸우는 거인들의 싸움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미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제기된 질문이 아니라 뭔가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는 방식으로 제기된 거예요. 어찌되었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때까지는 그래도 존재의 질문이 뭔가 분기점이 되어서 철학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존재 망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존재자의 어떤 속성과 본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인식 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서 눈앞에 있음으로써 그 존재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존재 의미가 제대로 제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눈앞에 있음, 현존하는 존재 현상이 내 앞에, 나의 인식 앞에, 그리고 나의 의식 앞에 현존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대부터 하이데거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은, 후설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상 개념을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후설까지. 이 존재 의미는 단지 인식론적으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현재의 관점에서만 이 존재 의미가 파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그 존재자의 본질과 속성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의 직관 개념, 지각 개념, 현상 개념, 의식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의식이 지향하는 존재자의 존재, 이미 의식을 초월해 있는, 바깥에 있는 지평으로서의 존재,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태 자체로의 어떤 존재 의미,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일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이데거는 현존재 분석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현존재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존재의 시간성으로부터 다시 존재 일반의 지평을 서술해가는, 존재의 역사를 서술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존재와 시간은 현존재 분석론에서 끝나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지금까지의 철학이 사유하지 못했던 이 존재 의미를 올바로 묻기 위하여 철학사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칸트 쫙 나가면서 철학사의 해체를 통하여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이제 현존재 분석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존재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현재의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은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인식론적인, 의식철학적인 본질을 파악하는, 형상을 파악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존재 의미가 제대로 길어 올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 분석론의 공간성을 분석하면서 세계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 세계 내 존재의 내 존재는 어떤 사물이 상자 안에 있다, 집 안에 농들이 있다, 이런 공간성의 개념이 아니라 실존론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이 세계 안에 체류한다, 거주한다 라고 하는 삶의 일상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제 주위 세계를 이야기하고 움벨트죠, 그죠? 배려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베졸겐.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 안에 거주하고 세계 곁에 체류하는 자로서 다양한 사물들을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은 단지 사물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도구로서, 그죠? 그래서 도구를 분석하면서 하이데거는 이게 배려인가요? 사물을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교제하고 또 다른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도 봄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해석학인 거죠. 그죠? 관점주의적 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 나오는 절대정신과 순수 이성을 비판하면서 이 봄은 관점주의적 봄이에요. 삶의 조건이에요. 생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이미 해석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죠? 이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하이데거는 니체 도덕의 계보학에 대한 각주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한 배려의 세계에서 인간은 사물을 도구로서 다루면서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의 도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물은 인간의 삶의
실천을 위한 도구로서 나타나는데, 도구는 도구 연관성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하이데거는 망치를 이야기하지만은 망치 하나 갖고는 도구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아. 도구는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치는 못을 지시하죠. 그죠? 망치는 망치질을 하기 위하여 있고, 거기에는 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치는 못을 지시해. 못은 어떤 집의 벽을 지시하죠. 그죠? 그리고 이 집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하여, 악천후를 피하기 위하여, 인간의 삶의 영위를 위하여 존재하는데, 결국 이 도구 연관은 인간의 무엇 때문에의 연관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죠? 보름 빌렌. 그래서 인간이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망치질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망치는 또한 다른 방식으로 못질을 통하여 책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역시도 현존재의 어떤 무엇 때문에를 지시하는 거예요. 결국 현존재가 그 책상을 통하여 식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구 연관 안에서 인간은 환경 세계에서, 주위 세계에서 움벨트죠. 그죠? 실천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의 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힌지히트, 고정해서 봄, 움지히트, 둘러봄. 우선 대개 목수는 둘러보면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치가 그 자리에 없거나 고장이 나면 이제 그 망치 자체에 대한 시간화로 나가게 되는데, 망치 자체를 보면서 그 도구 연관의 사용사태 전체성의 의미로부터 빠져나와서 망치 자체에 눈앞에 있으므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사물 존재자로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 배려의 세계 안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물들의 세계인 거야. 그죠? 이미 도구 연관을 통하여 사용사태 전체성이 세계성을 통하여 유의미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직관하기 전에 이미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은 도구로서 의미 연관 지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둘러보며 고정해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실천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또한 이런 도구 사물과만 연관을 맺는 게 아니라 뭐죠? 다른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건 심려의 세계인 거예요. 피얼조르게, 베졸겐, 이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삶의 실천을 이야기한다면, 심려, 피얼조르게는 타자들과 더불어서 사는, 여기에서도 봄이 중요해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리치히트,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세계는
심려의 세계로서 타인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존재의 삶인 거예요. 밑자인. 피얼조르게는 밑자인으로 나타나며 이 밑자인은 공동현존제를 가리키죠. 그죠? 밑다자인. 다른 존재자들. 다른 현존재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여기에는 류치트. 타자를 배려하는 사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하치트 뒤따라보는 어떤 관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현존재 분석론은 이 봄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삶의 생성의 개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음은 세계 내 존재로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삶의 역동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이러한 배려와 심려의 세계 안에서 인간은 우선 대개 일상성에서 세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성의 세계에서는 관점주의적 봄이 중요한 그건 이미 해석인 거예요. 본다는 건 해석하는 거예요. 세인으로서 살아가는 타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타자들과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존재 가능으로서 현존재는 기대하는 것은 돈을 벌고 그 다음 어떤 목적을 향하여 우선 대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적으로 해석되어 있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이 욕망하는 걸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세인들의 삶의 비본래적 실존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인들에게서는 이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과 관계되는, 그죠?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살다가 보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면 내가 배려와 심려의 세계 안에서 도구를 다루고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타인들과 잡담에 빠져서 호기심을 쫓아서 타인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존재 의미가 무의미로 변하는, 무성으로 변하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선 대개 우리는 세인으로서 죽음을 알지만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죠? 죽음을 도피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세인들의 잡담에 의하여 오염되어서 빠져 있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와서
이제 죽음의 어떤 유한성을 보고 내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그때 나는 본래적 자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다 괜찮았는가? 내 삶이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건가? 과연 나는 나의 자기로서의 삶을 살았던가? 단지 타인들 안에서 타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구하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자기로서 산 게 아니다. 비본래적 실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부, 모든 것이 다 찾아와도 거기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본래적 실존인 거예요. 그게 세인인 거예요. 그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무성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비로소 나의 자기로서 산다는 게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타인에 대하여, 이 세계에 대하여 슐디히자인, 빚진 자요, 또한 탓이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나는 나의 자기를 찾고, 여기서 자기로서 존재한다는 건 고정된 나의 자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 삶의 과정 안에서 나의 본래적 자기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아간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죽음의 무성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탓이 있는 존재임을,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빚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성으로 나타내면 뭐죠? 나는 내가 이 세계에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이 현 사실성은 뭐예요? 내던져져 있음인 거예요. 처해 있음인 거예요. 이건 과거인 거예요. 페얼강연 하이트이자 지금까지 있어 왔음인 거야. 시간적으로 게베젠 하이트, 지금까지 내가 기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게베젠 하이트, 영어로 have been 정도 되겠죠. 그죠? 어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선 대개 일상성에서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 자로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 끊임없이 사태를 현재화시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예요? 말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빠져 있음이 끊임없는 현재화로서 현재를 지시하는. 그러니까 현 사실성은 내던져져 있음과 또한 처해 있음과 더불어서 게보르펜하이트, 베핀틀리히카이트와 더불어서 과거와 기재성을 나타내고, 빠져 있음,
호기심, 잡담, 애매성, 말, 레대, 이건 현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존재는 비본래적 현존재든 본래적 현존재든 어느 누구건 간에 자기를 앞질러 존재하는 가능성의 존재야. 그죠? 지희 폴백자인, 자기를 앞질러 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 이게 정말 중요해. 가능성의 존재. 쭈컴프트, 미래의 시간성. 자인 쾌네, 가능 존재. 메클리히 자인, 가능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본래적 실존의 세인으로 살아갈 때도 나는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죠. 그죠? 죽음을 보고 앞질러 결단하는 자기 자신의 본래성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 역시도 쭈컴프트, 미래를 향하여 결단하는 자, 자기를 앞질러 가 있다. 이게 바로 실존성인 거예요. 이 세계의 실존성, 미래, 그 다음 여기에 이해가 들어와 있죠. 그죠? 우선 나는 나의 존재 가능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사실성, 과거, 기재성, 빠져있음, 현재, 현존어, 그 다음에 실존성, 이해, 존재 가능, 미래,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하이데거는 조르게, 염려라고 하는. 그래서 염려는 뭐야? 자기를 앞질러 세계 곁에 있음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의 존재 의미가 시간성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독일어 어원을 분석해 보면 쭈쿰푸트, 이 쭈쿰푸트는 쭈콤맨이야, 그죠? 동사로 쭈콤맨 아우프 지히, 자기 자신을 향해 가다, 자기 자신을 향해 오다, 이런 뜻인 거예요. 미래의 존재 가능으로서 죽음을 앞질러 보고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한 자,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 내가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사물뿐만 아니라 다른 현존재에 대하여, 타인들에 대하여 탓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본래적 시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본래적 시간에서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대개 세인들의 삶에 동조하는 자들은 과거를 망각해, 펠강겐하이트를 망각해버려, 펠게선해버려. 그리고 미래 역시도 어떤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본래성을 향하여, 자기의 진정한 자기를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물을 기대하는 정도인 거야. 과거는 망각하고 미래는 어떤 사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명예를 기대하고, 그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개별티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기대를 세인으로서 성공하기 위하여 개겐베얼티겐,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 현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어디 있어? 버려버려. 미래는 단지 나의 현재의 안락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어떤 사물로 채우는 거예요. 개배얼티게. 그래서 기대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현재의 현존화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성이 달라. 비본래적 실존의 시간성은 뭐예요? 과거는 망각해버려. 그리고 미래는 자기의 본래적 실존을 향한 기투가 아니고 단지 세인들의 잡담에 따라서 세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기대인 거예요. 개배얼티게. 그래서 현재는 끊임없는 현존화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겐배얼티게. 그러나 이에 반하여 본래적 실존의 시간성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앞질러 보고 미래를 향하여 실존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엔트슐로센하이트. 결단을 내리면서 미래가 자기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쭈쿰프트. 그래서 여기서는 실존적 결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한 나는 무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쭈리콤멘 아우프 디 니히티카이트. 그죠? 무성으로 돌아와서 내가 책임이 있고 탓이 있고 또 다른 현존자나 이 세계의 사물들에 대하여 나는 빚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짊어지는 자인 거야. 그래서 본래적 실존에 있어서 현존자는 과거를 망각하는 자가 아닌가. 과거를 받아들이는 자인가. 자기의 존재를 짊어지는 자인 거고, 자기의 역사를 책임적으로 수용하는 자인가. 대면하여 받아들여서 새로운 존재 가능성으로 수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미래의 선구적 결단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개배전하이트 기재성을, 무성을 받아들이고 탓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책임적 존재로서 현재 실존론적 순간을 살아가는 자, 결단하는 자, 아우겐블릭. 이런 방식으로 본래적 실존의 시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시간성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술이나 역사학에 대한 통찰도 하이데거는 바꿔버려요. 우리가 역사, 객관적 역사라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버려. 내가 우선 먼저 이 세계에 내가 실존하면서 역사적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내가 역사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 분석론에서 나타나는 이 시간성 위에서, 그죠? 역사는 가능한 거예요. 역사학은 딴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기재성으로서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획하고, 그죠? 그것으로부터 나는 실존적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장거. 그래서 역사는 반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들홀렌, 이 반복은 단지 과거를 내가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본래적 실존을 살아가는 자로서 미래의 가능성을, 나를 향하여 오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하여 결단하는 자로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애얼버, 유산은, 전통은 나의 방식대로 새롭게 해석해서 나의 존재 가능의 재료로 삼는. 그래서 기재해 왔음의 역사성은 뭐예요? 새로운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보이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서 하이데거는 이제 이 현존재 분석론의 존재 의미인 시간성을 기초로 해서 존재 일반의 지평을 서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재 일반을 이 현존재 분석론의 존재 의미인 시간성을 토대로 하여 제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존재와 시간이 끝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후기 하이데거가 포기해 버리죠, 그죠? 존재와 시간 이후에 하이데거의 관심은 뭐예요? 존재의 역사를 서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 형이상학에서 제기되었던 존재의 역사가 뭘까?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하고 니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칸트의 어떤 뉴턴의 세계관이 다르잖아,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세계의, 그리스 세계의 세계관은 뭐예요? 관조적 봄이 중요했던 거예요. 칸트 시대의 존재의 역사는 뭐예요? 실험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그러한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관조적 봄이 아닌 거예요. 다르죠, 그죠?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존재의 역사, 철학의 기여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후기 하이데거 30년대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전해를 하게 되는데 40년대로 가면서 특히 헬더린의 송가에서 나타나는 안덴켄이라는 개념, 회상하면서 사유하는 철학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시원적으로 사유한다라는 것, 형이상학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유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그게 마지막 하이데거겠죠. 40년대 초반부터 그 이후까지, 초중반부터 인문주의 편지라든지, 그죠? 곳곳에서 나오잖아. 언어예로의 도상,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을 통한, 그 다음에 겔라센하이트, 내 맡겨져 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되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사실 하이데거는 42년도에 플라톤의 진리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형이상학적 언어를 갖고는 존재의 진리를 밝힐 수 없다 그래. 그러면서 존재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포기해버려. 왜? 존재의 역사보다 더 근원적인 진리의 장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리의 장소, 옳트,
der Wahrheit.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서구 형이상학이 사용했던 언어를 갖고는 진리의 장소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 존재의 역사보다 더 근원적인 토대는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인 거예요. 내 맡겨져 있음, 사방세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그죠? 막 퍼져 있잖아. 강령과 논문, 그 다음 언어예로의 도상, 또 이정표, 사유의 사태에 관하여 막 후기로 막 가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이데거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의 첫 번째 나오는 게프락트, 질문되는 건 뭐야? 존재지. 베프락트, 질문을 통하여 협의 가능한 게 뭐야? 현존재지. 오로지 현존자만이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갖고 협의할 수 있는 자가 현존자인 거예요. 베프락트. 그 다음에 에얼프락트. 존재 질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존재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현존재 분석을 통하여 존재를 막 찾다가 이제 나중에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드러내는 장소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하이데거의 어떤 관심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트라든지 괴텔, 신이나 신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인들과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열어 밝혀지는 탈존의 상태에서 열려지는 존재의 장소.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추스!